당연한 거야, 적자는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투자금 쪽에 막히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괴로운 위기 상황이 좀 올 수 있다. 금융으로 보면 안 된다, 벤처의 위기로 봐야 된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의 벤처나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의 심리도 되게 악화가 될 수 있다. 우리 IT 버블 때 그때는 우리가 버블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버블이 이 정도 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쇄 작용을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로직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IT 버블. IT 버블은 신기루였습니다. 그러니까 IT라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조업에 대한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면서 제조업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지고 미국이나 글로벌리하게 성장의 이제는 패러다임이 제조업 쪽에서 잘 만들고 싸게 만들고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더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은 없어라고 봤는데 거기서 IT 기업이 이제 딱 표출이 됐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IT에 대한 기술력만 있으면 사실은 괜찮다. 그리고 컨셉만 있으면 이거는 신산업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이전에 3차 산업의 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됐던 것처럼 그런 이제 로직으로 좋게 바라봤는데 사실상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 영향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붕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의 그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설계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레버리지를 지렛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인데 베이스가 되는 에셋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은 절대 안 꺼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꺼진 것이고 이번 문제는 거의 앞에서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될 정도로까지 오는 데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걸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중소형 벤처기업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 당연한 거야, 적자는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투자금 쪽에 막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쌓아왔던 믿음, 신뢰가 꺼지게 되면 되게 굉장히 괴로운 위기 상황이 좀 올 수 있다.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안을 두고 그러나 또 너무 낙관을 해서도 또 맞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못 하겠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유동성이 가장 극에 달했던 20년, 21년도, 예. 22년 요때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산업들이 더 좀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주항공이 이때 많이 투자가 됐나 보죠? 그렇죠.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다른 두 가지 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 개발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많은 다른 기업들도 우주항공 개발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우리가 화성에 대한 어떤 이주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 이런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이 먼저 생겼었던 거고요. 근데 축차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넘어오면서까지 이쪽에 투자나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열쇠다.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블록화되고 서로 간의 미중 대립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산업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에서 핵심은 뭐냐면 당장은 가서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성 감시와 제어와 컨트롤인 겁니다. 네. 그게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상 통신과 정보의 전쟁에서는 그 위성과 항공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국가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볼 때는 이 정도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돼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갖게 되고 그 패러다임이 장기 거의 50년, 30년, 50년의 그림을 보면 서서히 글로 다가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부침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 구간에서는 그런 산업들조차도 정부조차도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줄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게 최근 이제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IT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2000년 초중반까지 서프라임 위기 터지기 전까지도 오히려 IT 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민간 사이드에서 많이 더 투자가 됐지 사실상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벌리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정부도 여기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우주항공 산업조차도 이번에는 좀 힘들어질 개연성이 있다. 물론 이제 결이 다르다는 정부 지원 측면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적어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살아날 때는 더 많은 이제 강건성을 갖고서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도 사실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공약이기도 했고 이쪽이 좀 많이 투자가 되지는 않았나요? 기업들 쪽에? 그 태양광 쪽의 투자가 사실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든 정부가 계속 외쳤던 이야기가 전체의 전기의 어떤 그 활용 그 측면에서 태양광에서 그 추출되는 전기를 뭐 30% 이상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 신재생 쪽 중에서 태양광에 집중됐었던 그런 이제 플랜에 비해서 실제 예상 금액은 당시에 우리가 BBB 법안에서 공화당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인프라 투자법이었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법에서 거기에서 일부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그때 기억하기로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설정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당장에 수익화되기 힘든 산업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미국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쪽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가 걸리니까 네. 이 신흥국들은 특히.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 당국자들 지금 뭐 회의하고 나온 게 우리 쪽에 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고 일본의 금융 당국도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 그 금융으로 보면 안 된다. 벤처의 위기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 정부가 저는 오히려 되게 빠르고 현명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했죠? SVB의 지원을 받았던 테크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진짜 그 뭐죠? UAE도 그렇고 영국 쪽에서도 무슨 펀드를 조성해서 네. 영국 법인 SVB 영국 법인을 인수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환들의 핵심은 주축은 뭐냐면은 자신들 내부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들로 꾸려진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위기의 본질을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금융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 대략 정도 1년 정도는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숫자는 좀 줄어들겠지만 벤처기업의 취업자 인구수가 지금 80만 명으로 잡히고 있어요. 80만 명이면은 사실 우리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상공인하고 벤처의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봉구스 햄버거 같은 햄버거를 파시면은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신 거고 나이가 좀 스마트하시고 좀 분위기 자체가 스마트하신 분 젊은 분이 그 약간 햄버거 수제 햄버거를 하면 이게 이제 벤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참 저도 그 기준 보고 네.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그 몇 년 전에 네. 무슨 화장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진짜 제 기준으로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업해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3차에서 탈락이 되고 근데 나한테는 질문의 그 질이 달라. 근데 젊은 애들은 좀 되게 쉽게 이렇게 좀 봐주는 듯한. 그게 이제 프레임에 짜져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벤처와 소상공인의 결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왜 벤처만 투자를 받느냐, 왜 벤처 기업들만 어떤 미래 계획만 있으면은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의 벤처나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의 심리도 되게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심리 악화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이제 그 위험 요인으로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특정한 기관이 부실화되거나 이런 리스크지. 이거를 당장에 사실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사업의 영위의 방향도 틀리고 이익의 규모나 현금 흐름도 다른 대형 은행하고 금융 그다음에 이 SV 이거를 맞닥뜨려 놓고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방향 논점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